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독립적이고 착실한 한 해를 보내셨던 걸로 저는 읽고 있는데요, 소띠 여러분께서 꾸준히 자기 토대를 쌓아 오셨던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소띠 특유의 고집,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과정, 인정도 받기도 했었지만 또 한켠으로는 왠지 모르게 좀 허전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혹은 뭔가 반복되는 패턴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2020년에 다가올 변화의 기운은 소띠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소띠에게 2020년 경자년은 상관과 편재라고 해요. 상관은 내 마음과 행동이 타인에게 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단적이 되기도 쉽지만 무한하게 생명력을 주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불균형해 보이는 것들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방식으로 타인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 편재는 무엇일까요? 편재는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물질의 변화를 뜻해요. 또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편재란 것은 재물운이라는 것은 물질인 만큼 나를 비우는 힘을 많이 요구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잘 비워내는 사람이 또 잘 벌어들이기도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기운 중에 무엇이 하늘자리에 있고 무엇이 땅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일상에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요. 이 두 기운이 2020년 소띠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소띠, 업무. 자, 첫째, 마음 건강.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독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만큼 물질 따라 하는 이동이 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분주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 있고요. 2019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어서 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감정과 상황에 놓이거나 마음이 휘몰아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내 기운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작을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가 온 뒤에 해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서 이렇게 힘들 때는 내 안에 마른 땅에 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2020년 초부터 5월까지는 조금 마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6월, 7월 편한 곳으로 가서 나를 충전할 수 있다고도 사주에 나오니까 미리 어떤 곳을 가실지 느긋하고 행복하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어떨까요? 저기 지금 경찰이 저 옆에 와서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참 이집트 경찰 분들이 참 음, 멋지신 것 같습니다. 몸 건강,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 등 사랑하는 누군가와 마음 맞는 사이끼리 따로 터전을 잡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재운이란 게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재운이 있으니까 그 큰 돈이 한 번에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바로 이렇게 또 대대적인 이동을 추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자신의 열정을 일이나 연인 관계 이런 곳에서 많이 펼치시는 모습이세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일이 너무 무리가 되면 또 사람 관계에 소홀해지기도 마련이잖아요. 몸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그게 관계로도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인이 촬영 중이었는데 방금 경찰이 왔다 가셨어요. 뭐 하냐고 이렇게 묻다가 제가 한국의 샤먼이고 지금 운세 12 지신에 대한 띠 운세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피라미드 파워 에너지 엄청나다고 하니까 참 좋아하시면서 승낙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띠분들 어떠신가요? 요즘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삼재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다 보면은 때론 조금 발목이 묶인다. 내가 좀 떠나고 싶은 길이 좀 어려운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괜히 혼자 막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소소하게라도 잠시 떠나보시는 것도 예,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뭔가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벌써부터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데 나 명상 몰라 이러면서,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명상이라는 게 그냥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뭐 모두가 할 수 있는 그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있는 공회전하는 그런 에너지가 막 강하게 느껴지실 때는 그 에너지에 의미를 붙이게 되기 쉽잖아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이런다. 뭐 나는 항상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꼭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는 어떤 의미들을 자꾸 붙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 모든 것이 또 그 생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신호로 읽고 그 신호를 따라가 보는 차원이라면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되다 보면 원래 느낌보다는 훨씬 더 증폭된 생각들, 마음들이 일어나고 감정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저는 2년째 명상을 삶에 적용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효과들에 근거해서 나의 몸과 마음 상태들을 순간순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팁을 드리자면 몸이 너무 긴장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긴장이 느껴지는 몸 부위에 주의를 가만히 두시고 그냥 바라만 보는 느낌으로 한 5분에서 길게는 한 15분, 20분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한 그런 장소에서 앉아서든 누워서든 한번 그렇게 느껴보시면 그 느낌이 왔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의외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또 내 몸에 어떤 느낌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둬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걸으면서 하셔도 돼요. 물론 걸으면서 하시면은 다가오는 사람들, 마주치는 어떤 뭐 사물들에 의해서 주의가 약간 흩어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수행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 보시면 또한 이제 습관이 돼서 그것 또한 내 명상의 차원으로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느낌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것 자체가 느낌에 내가 권위를 주지 않는 게 되고요. 그 느낌이 권위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도 머물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떤 생각으로까지 발전되게 어떤 촉매 역할을 하진 않게 된다는 원리예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허허공공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 방법이 참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지거든요. 우선 내가 강해지는 좋은 방법 하나가 느낌을 보자. 나의 느낌. 권위를 주지 말자. 이 방법으로 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순간도 잘 모면해서 나가신다면 참 지독해 보일 수 있는 삼재도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고 왔다가 금방 떠나게 될 겁니다. 삼재도 느낌을 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명상 파워 삼재 찌그러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인연 연인 운에 있어서는 소단위 공동체를 꾸리거나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또 해이기도 해서 정말 실행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수월하고요. 다만 큰 돈이 한 번에 또 빠질 수도 있어서 분산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서 비자금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조성해 놓으시면 타인과 나 모든 방면에서 나중에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되게 위급한 상황에 정말 필요한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주는 쪽의 사람들을 만날 운들이 있어서 자꾸 주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야, 이거 받고 앞으로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 근데 그냥 주기만 하면 참 더 좋을 거다, 결과적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준 만큼의 다른 또 그 반대 속성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말을 건넴으로써 받은 사람이 준 것을 잊어버리기 쉽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잘 와닿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공을 초월한 그런 관계가 또 관계의 농밀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 중에는 2020년에 개인 사업가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연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만남 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시작하는 그런 일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당장은 먼저 베풀고 주는 일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줘버리고 그냥 믿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게 나한테는 또 굉장히 큰 가치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다른 방식으로 또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A한테도 뭔가를 줬다, 그렇다고 또 A한테만 돌아온다기보단 그냥 B, C, D, E, F, G 이런 사람들한테 묘하게 좀 좋은 역동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신이 만나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준다면, 어떤 일이나 관계에 그런 방식으로 또 임하시고 그런다면 everything will be alright. 예,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입니다. 넷째,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띠의 특성상 참 성실하시기도 하셔서 잘 모으시고 또 필요할 때 잘 쓰셔서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은 없기도 해요. 근데 크고 작은 재물의 왕래가 있는 때기도 해요, 2020년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금의 분리 운용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자금을 마련한다던가요. 비즈니스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참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 많은 상태인데 계속 나가는 게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도 돈과 관련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그들에게 보시한다 생각하시고,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만, 줄 때는 미련 없이, 받을 때는 욕심 없이 감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에너지 균형이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어떤 원리를 입각해서 보자면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면 2020년은 큰 탈 없이 보내게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돌아오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던 자녀가 가출한다고 집을 떠나갈 때는 그냥 잘가 하고 딱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자식이 다시 돌아올 때는 잘 왔어 하면서 아무 판단 없이 반겨주시면 자녀분도 내가 편해서 나한테 더 사심 없이 주고 싶어지는 것이 또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원리처럼 모든 재물적인 방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회 학업 관계. 내가 쓴 에너지만큼의 보상이 안 따라준다 여기실 때도 있을 거예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불합리한 상황들을 만나거나 전체를 위한 더 나은 생각을 피력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소띠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때인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으니까 쭉 밀어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기로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신다거나 더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프리랜서도 기왕이면 내가 을이 아니라 갑도 아니라 그냥 나
내가 주인공,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사실 프리랜서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는 아닌 방식이 돼야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저처럼 유튜브를 찍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해보니까 쉽지는 참 않습니다. 편집도 해야 되고 음악도 뭐 아무튼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수입까지 벌어들인다면 정말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또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시대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되죠. 예, 사회적 변화가 과학의 발전 등이 과속화되면서 어떤 세상이 이미 특이점에 왔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종교는 더 이상 투명한 영성을 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학교라는 것도 좀 미래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저는 미래를 사실 학교에서 찾을 수 없다고 또 생각해요. 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미래를 학교에서 찾아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찾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건 또 더 많은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학교는 아주 제한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고 그 공부가 즐거운 사람만 거기 다니면 되는 거고 또 폭력이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필요도 또 있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사실. 학교가 비싼 직장을 위한 등용문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서로 간에 우애가 없어지고 라이벌이 되고 이심의 왕따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왕성해지잖아요. 열등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고 졸업 후에 바로 구직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더불어서 기업은 또 더 기세등등해지고 마치 본인들이 나라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여튼 직장에 몸담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상상만으로도 떠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내 안에 어떤 세계가 막 변화되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기회가 막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떠나는 게 뭐 한국 밖이 아니라 뭐 그렇게 직업적으로 완전한 일탈적인 직업을 찾아보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죠. 또 학생들 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좀 그만둬서 더 일찍 세상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굳이 다시 돌아가라는 말은 네. 그리고 오늘날 교육은 유튜브에서 다 찾아서 할 수도 있게 되었잖아요. 워낙 많은 정보가 있어서 비싼 학원비 안 내도 더 자유롭고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굳이 나무까지 죽여가면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만든다는 게 근데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고 그렇다고 그게 나무를 막 아끼는 어떤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서 참 학교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녀야 되는 그랬는지 몰라요. 학생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뭐 유명 학교는 얼마나 다를까요? 주먹만 안 썼지 그쵸? 유명 학교를 다니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편인 것 같아요. 보편의 정서인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천국이 펼쳐지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들 밟고 올라가는 게 미덕인 그런 한국 사회에서 좀 행복을 찾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어떤 내가 원치 않든 어찌됐건 가야만 하는 어떤 의무를 지고 간 곳에서 쭉 그걸 공부를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지식이 진짜 중요한 건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믿으세요.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완벽하고 충분히 합당한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떠셨나요? 2020년 상관의 3재가 겹쳐서 정말 힘든 한 해가 되실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아픔을 의심하고 무엇보다 독립체가 되는 그런 한 해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마야 신년 운세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이 흘러갈 이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면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 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쫓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에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진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